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공기는 무난하겠지만 찬바람에 아침 기온은 뚝 떨어져 반짝 한파가 찾아왔고 낮 동안에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은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밤사이 강한 바람에 해소가 됐지만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 표정은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3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최고 5도가량 낮겠습니다.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5도, 영덕 3도, 포항과 경주가 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오전까지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추위의 지속 기간은 짧겠고요. 주말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올해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관광진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포항 방문회에 선포식을 갖고 관광객 700만 명 유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는 시승격 70주년인 올해를 포항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행정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포항을 찾은 관광객은 479만 명, 호미곶 새천년 기념관과 보경사, 포스코 홍보관 등 주요 관광지 21곳의 입장객으로 추산했는데 올해는 7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철강산업 호황으로 관광을 등한시했던 포항시가 지진과 인구 감소를 겪으면서 관광의 중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과거의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 다양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도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0년 만에 포항 12경을 새로 정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포항 12경은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과 포항운하, 연호랑 새오녀 테마공원, 철길숲 불의 정원,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새로 선정된 12경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 광주 이런 곳에 이제 게릴라식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서 이벤트를 실시해서 포항을 알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포항의 관광 정책은 인근 경주시는 물론 영덕군에도 뒤집니다. 호미반도 둘레길은 영덕 블루로드에 선점당했고 국책 사업으로 조성한 연호랑 새오녀 테마공원은 아직 전시관을 개관하지도 못하고 있고 10년 동안 탄다는 불의 정원은 홍보 계획이 치밀하지 못합니다. 포항시는 불빛축제를 당초 8월 개최해서 6월로 옮기고 해병대 창설 70주년 행사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뒤늦은 출발을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의당 최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계열사의 해외 투자 의혹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금융감독원이 포스코 건설에 대한 감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포스코 건설에 대한 감리 절차에 착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감리를 통해 여러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가 이명박 정권 시절 자원 외교에 동원돼 부실 투자와 납득하기 힘든 회계 처리 등의 경영 비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포스코에 대한 회계 감리를 포함해 배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에서는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고 나무남석에 물을 뿌려 급냉 처리한 수제 슬래그라는 폐기물이 하루 수만 톤씩 발생합니다. 포스코는 그동안 수십 년째 이 수제 슬래그를 별다른 규제 없이 반출해왔고 최근에는 운반 차량을 통해 토양을 오염시키는 침출수까지 유출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포항시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포스코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제철소에서 나온 수제 슬래그를 운반하는 화물차 짐칸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양진물에 가까운 강알칼리성 침출수로 농작물을 고사시키고 피부병을 유발하는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포스코는 그동안 40년이 넘도록 하루 수만 톤의 수제 슬래그를 아무런 규제 없이 반출해 시멘트 재료 등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의 경우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 수제 슬래그 탈수 시설을 갖추는 등 시설 승인을 받은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포스코는 이런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침출수가 흐르는 그런 물건을 판매를 하였던 것입니다. 급기야 포항시는 수제 슬래그가 폐기물인지 따라서 폐기물 처리 시설 승인 대상인지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폐기물이 맞고 승인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달 초 포스코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하고 시설 승인을 받도록 행정처분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포스코의 부끄러운 환경의식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그동안 포스코에게 면죄부를 준 행정당국의 각성과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이런 식으로 반출을 해서 그 침출수가 토양오염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포스코는 2차례 환경부 질의를 통해 수제 슬래그는 폐기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그동안 반출해왔지만 포항시의 행정 지시에 따라 이달 안에 시설 승인을 마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특허청은 어제 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 이전하고 남는 경주 황남초등학교 건물에 전국 최초로 발명체험교육관을 조성합니다. 특허청은 발명체육관 설치와 운영비 47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부지와 건물 제공, 기자재 구입 비용 등 91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시 체험 공간을 비롯해 코딩 발명실과 로봇 발명실, 연수실 등이 들어서는 발명체육교육관은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안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 서명이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신안을 3, 4호기 공사만은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신안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해온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이 쓴 손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울진에 있는 한국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 3학년 조승빈 군 등 112명의 학생도 편지를 썼습니다. 취업률이 90%가 넘던 학교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지원자가 줄면서 이제는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명문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탈원전 한다는 얘기 듣고 저희 입학생들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이러다 저희 취업 자리도 없어지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안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 서명은 온라인 19만여 명과 오프라인 11만여 명 등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기준인 20만 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로 서명운동본부는 조만간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입장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놓고 최근 여당 안에서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며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는 대신 신규 원전인 신안울 3, 4호기 건설은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울진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나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고리 오리코기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건설 재개가 되었다 그러면은 신안울 3, 4호기도 반드시 거기에 사회적 합의와 객관적인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신안울 3, 4호기 건설 재개 문제가 지역 차원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는 만큼 이제는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시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건설공사 80% 이상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조기 발주 사업은 도로와 농업 기반, 상하수 분야 등 393건 845억 원이며 다음 달 중순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 6개 반 20명으로 건설 사업 조기 발주 추진 기획단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가 설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게 융자금을 더 지원하는 긴급 수혈에 나섰습니다. 새 일자리 창출보다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게 당장 급하다는 겁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에서 콩 가공식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작년 한 해 매출이 목표에서 10억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경상북도가 긴급 수혈에 나섰습니다. 3,300억 원이던 중소기업 지원 융자금을 1,700억 원 늘려 5천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떨어진 업체가 대상이고 지원금은 최대 3억 원입니다. 융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려야 하지만 도비로 2%의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신용과 담보에 따라 금리가 다르겠지만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는 4.38%, 따라서 업체로서는 2.38%만 부담하면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소상공인한테는 당초 400억 원에서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자를 도에서 보진해 주기 때문에 이자가 싼 이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메리트가 되는 거죠.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할 이자 보전금 추가 비용은 50억 원. 추경을 확보하거나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충당한다는 보관입니다. 특히 융자금 지원 가운데 설자금을 1,800억 원으로 늘리고 처리 기간도 앞당겨 명절 뒤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 자금을 지원을 통해서 본인들이 지금 사람을 안 내보내도 되는 일자리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는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를 하면 특별 인센티브를 주고 직원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의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SK텔레콤과 포스텍은 5G 단말의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조정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5G 28GHz 고주파수 대역에서 안테나의 전기적 특성을 조정해 단말 송수신 환경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잡는 방식이나 고개를 돌리는 방향 등 통신 이용 환경을 달리해도 안테나의 전기적 특성 조정을 통해 통화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배터리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천군의회가 해외 연수 추태 파문의 책임을 물을 윤리위원회 구성을 오는 21일 임시회를 열어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은 혼자만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박 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입장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해외 연수 추태 보도 이후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비롯해 예천 군의원 9명 전원이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2시간 반 동안의 간담회 직후 의장은 임시회를 열어 절차를 밟겠다는 한마디뿐입니다. 토의를 해서 많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임시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징계 대상을 박종철 의원 단독으로 할지, 여성 접대부 술집 안내를 요구한 권도식 의원까지 포함할지, 또 윤리특별위원은 누구로 할지 등은 비공개했습니다. 오는 21일 임시회에서 윤리위원회 구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징계 대상자도 확정될 예정입니다. 가이드를 때려 경찰 수사를 받는 박종철 의원은 사퇴 물음에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박 의원은 혼자만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박 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입장입니다. 여성 접대부 술집 안내를 요구한 권도식 의원도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천군의원 9명 전체가 해외 연수를 다녀와 윤리위원회를 열더라도 셀프 징계가 돼 정당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회의장 앞에서는 해외 연수 추태를 비난하는 피켓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잦은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군의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건강 위험 요인과 질환을 파악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들입니다. 방문 간호사가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가 혈압, 혈당 등의 기본 검진과 건강상담, 맞춤형 건강관리를 연중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법 절차가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사건이 불거진 지 3년째, 재판만 2년째지만 2심조차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4월 보궐선거는 물 건너갔고 임기 4년을 다 채운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 처리가 늦어도 너무 늦다는 겁니다. 선관위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16년 2월 23일, 2017년 3월 17일 검찰이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때까지 1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5월 14일 1심 선고까지 또다시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1심 선고 후 8개월째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3년째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이 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뭐도 하고 안 아프고 그래가 자꾸 질질 끌고 있잖아요. 검찰은 사건 4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고소에 맞고소가 겹쳐 참고인만 20여 명을 조사해 기소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일을 일주일에 2주를 잡거든. 근데 이 법원의 판사들은 5주씩 잡아버리니까 정의는 안 나오면 재판 또 4주 연기해버리고 이래가 끌었는 거예요.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추가 증인 신문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일부러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로 배정받은 것도 유리한 판결이나 재판을 끌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4월 3일로 예정된 보궐선거가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보궐선거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 그러니까 3월 4일까지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4월 재보궐선거에 선거를 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가 아닌가. 4월 보궐선거 이후에 의원직을 잃게 되면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까지 성주와 고령 7곡은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로 남게 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밤사이 강한 바람에 해소가 됐지만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 표정은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3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최고 5도가량 낮겠습니다.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5도, 영덕 3도, 포항과 경주가 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오전까지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추위의 지속 기간은 짧겠고요. 주말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